이제 세 번째 마지막 과목인 열차 운전입니다. 그죠? 열차 운전인데 20문제가 역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 2026년 후반기 시험부터 철도운송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왜? 철도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철도차량 안전운행규정 및 세칙이라는 생소한 단어, 코레일에 계신 분들, 코레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뭐 다 읽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또 일반 학생들은 그동안 학생이라기보다는 수험생분들은 이게 바뀌기 전에 제목은 뭐였습니까? 코레일 운전취급 규정이었습니다. 그죠? 운전취급 규정. 그것도 자그마치 5장 311조나 되는 운전취급 규정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올 1월 달에 제가 교재를 새로 이제 2026년판을 준비하는데, 이 운전취급 규정이 바뀐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에는 그냥 갈 것 같고 하반기부터 바뀔 거라고 했는데, 교재 준비를 하다가 필기, 즉 이론 교재를 준비하다가 시안은 미리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중지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3월 23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3월 23일자로 안전운행 규정인데, 저도 봤습니다만 워낙 운전취급 규정이라는 부분에 20년 동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뭘로 봤다? 운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그 곤혹스러움을 겪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월 23일 날 바뀌다 보니까 2026년 1회 실기시험부터 바뀐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으로 적용해서 무슨 시험을 쳤다? 2교시에 실기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앞에서 필답형이 주관식 문제라 그랬죠? 거기에 대부분 나오는 게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예전에 운전취급 규정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3월 23일자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필답형 시험을 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작업형 시험도 바뀐 규정으로 적용을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대단히 혼란을 겪었고, 또 출제도 두 개의 부분에서 겹치는 영역에서 출제한다고 출제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산업인력공단의 그 책임연구원한테 들었는데, 2교시에 뭐 실제 출제 문제를 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지금 저도 혼란스럽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기존 20년 동안 있었던 기출문제들 중에 쓸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문제를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존 기출문제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처음에는 한 20, 30% 되지 않나 싶었는데, 쓸 수 있는 문제는 10%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열차 운전 20문제 중에서 그동안 출제는 어떻게 됐었느냐? 철도 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4개에서 뭐 5개 나올 때도 있었지만, 이게 4개에서 5개, 통상 4개 정도였습니다. 그죠? 2문제. 그 다음에 철도 관련법 중에서 철도 안전법. 왜? 열차 운전이니까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에서는 운전에 관한 영역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철도 안전법에서 한 문제에서 최고 많이 나왔을 때는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로 철도 안전법 3장, 철도 종사자의
안전관리 영역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대 5문제 나온다고 쳐도 여기에서 또 최대 3문제까지 나온 적은 없고 거의 나온 적이 한 번이고 대부분 2문제라고 봤을 때 합하면 7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서 출제가 됐었다? 운전취급 규정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 겁니까? 철도 차량 안전운행 규정 및 세칙이 들어갔는데 이놈이 아까 제가 5장 311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칙, 운전, 폐색, 신호, 사고의 조치 이렇게 해서 5장 311조였는데 바뀐 철도 차량 안전운행 규정은 130조밖에 안 됩니다. 4장 130조입니다. 4장 130조고 크게 바뀐 내용은 총칙은 똑같은데 2, 3, 4장에서 4장은 사고의 조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운전이 먼저 있었고 폐색과 신호가 뒤에 있었는데 2장이 바로 뭐다? 폐색과 신호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고 3장이 바로 뭐다? 열차의 운행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이 아니고 운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들어있다? 폐색 부분하고 신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운행이 있는 거. 어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죠. 폐색과 신호를 알아야 운전에도 익숙한데 어쨌든 운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총 4장 몇 조로 바뀌었다? 4장 130조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 기사시험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50% 정도 출제가 되니까 관연도 기출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봐서 60점을 맞는 그런 전략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 부분에서 철도 차량 안전운행 규정 및 세칙 이 영역은 3회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이나 또 저도 여러분한테 문제은행이라는 거 문제를 만들어서 드려야 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이제 규정 내용을 보고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 사실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철도에 아주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바뀐 철도 차량 안전운행 규정에는 고속철도 부분도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KTX 기장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수업도 아무래도 이 내용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하겠죠. 왜? 규정 자체가 새로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부분도 좀 어렵고 그 대신 문제만큼은 제가 워낙 출제 경험이 많으니까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들은 제가 찾아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도 필기시험 치는데 전문적인 해석 영역은 아직 약하겠지만 필기시험 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바뀔 수 있는 게 제가 앞부분에서 그 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이거는 어떻게 돼요? 코레일의 내규입니다. 그죠? 즉 코레일의 열차 운행에 관계되는 분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고 다른 철도회사들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규보다는 이 두 개는 철도차량 운전규칙은 철도안전법 39조에서 위임된 명령이죠. 그리고 도시철도 운전규칙은 도시철도법 18조에서 위임된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명령은 어디에 가면 법령정보센터에 가면은 다 다운받아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도 직원이라 할지라도 요새는 여러분 아마
코레일 직원이라 할지라도 USB를 꼽아가지고 이 전문을 다운받으려 그러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내규보다는 어느 쪽에 명령 쪽에서 더 많은 문제를 기존 4개에서 5개를 출제했었는데 이거보다 이쪽 영역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법이나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의 영역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새로 만든 문제은행은 그동안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 부분에 출제가 4개에서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항수를 좀 줄였고 이 부분에 즉 5장 311조나 되니까 문항수를 많이 늘려서 문제은행들을 만들었었는데 130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제는 200문제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뀐 규정 자체가 쭉 연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지선다형 문제를 만들기가 대단히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몇 개는 맞아야 됩니까? 뭐 10개 정도는 맞아야 되겠죠? 10개 정도는. 그래서 또 공부하는 방법을 예전에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살을 붙인 게 운전 취급 규정이었습니다. 311조가. 그래서 이놈이 골격이고 운전 취급 규정은 거기에 일회사항을 붙인 살을 더 붙인 내용이었었는데 이번 내용은 크게 그런 것들을 유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쭉 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 이 2개는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먼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보시게 되면 약 70%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물론 이론 강의도 하겠지만 문제 위주로 제가 공급하는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길밖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2026년 3회 기사시험에 출제가 돼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 이제 8월, 7월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니까 철도 차량 안전 운행 규정 및 세칙에 대한 부분, 즉 열차 운전에 대한 문제는 출제를 이미 여러 군데서 받고 있을 것이고 주로 코레일 인재개발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에 대한 설명이었고 또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철도 차량 안전운행 규정이라는 이 말보다 철도 차량 안전운행 규정인데 저도 모르게 안전운행보다 운전 규정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시더라도 제가 강의 중에 나오시더라도 안전운행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이 교시에는 이제 보통 그동안 수험생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은행 정도만 보면 뭐 웬만큼 보고 또 인터넷 좀 찾아보면 1차는 걱정 없는데 2차 작업형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관리원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 교시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됐던 2026년 1회 필답형 문제가 다 복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필답형과
작업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